황하 문명보다도 앞선 시기에 지금의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꽃피웠던 홍산 문화, 이걸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기원전 4700년경부터 시작됐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정교한 옥기나 거대한 제단 같은 걸로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는 그런 문명이죠. 이 홍산 문화가 가진 아주 독특한 특수성, 그리고 또 동시에 주변 문화와 어떻게 교류했는지 그 보편성의 양면을 청취자분과 함께 탐구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고립된 문명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거대한 고대 네트워크의 숨겨진 허브였을까? 홍산 문화는 사실 동북아 고대사를 보는 기존의 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문화가 굉장히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고도의 정신세계, 또 사회 구조가 엿보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생각보다 훨씬 넓은 지역과의 연결고리도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이 복합적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역시 그 유명한 옥기들이에요. 그 C자형 용 모양 옥룡이나 돼지 용 모양 옥저룡 같은 거요. 이게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은 아니었을 텐데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전혀 아니죠. 단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 그리고 예술성이 결합된 하늘과 땅, 인간을 연결하는 강력한 상징물, 매개체 이런 거였죠. 특히 지배층 무덤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실제 무기는 거의 안 나와요. 대신 이런 상징적인 옥기들이 막 가득하다는 거죠. 이거는 홍산 사회의 권력이 군사력보다는 종교적, 제의적 권위에 크게 의존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권력의 성격 자체가 좀 달랐다는 거군요. 그런 상징적인 힘은 우하량 유적 같은 곳에서 발견된 그 거대한 구조물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단, 여신묘, 돌무덤, 그러니까 적속총이죠. 이게 막 한 세트처럼 나타나던데요. 그게 이른바 단묘 총복합 구조인데요. 홍산 문화의 핵심적인 특징이죠. 이미 기원전 3500년경에 제단을 통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 지방 사상을 건축물로 구현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여신묘에서 발견된 실제 사람 크기만한 여신상 조각들, 그리고 곰 모양 토기들, 강력한 여신 숭배랑 곰 토테미즘이 결합됐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적석총들, 이건 단순 시족 사회를 넘어서서 일종의 초기 국가 단계로 진입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했네요. 그럼 이 홍산 문화는 그 동시대 황하 유역의 유명한 양사어 문화 같은 곳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건가요?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네, 토기만 봐도 홍산은 그 빗살무늬 계통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양사어는 화려하게 색칠한 채도가 특징이죠. 무덤 양식이나 사회 구조에서도 차이가 크고요. 예를 들면요? 홍산이 이런 거대 제의 시설, 옥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위계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양사오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평등한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차이가 과거의 그 황하 문명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단선적인 시각에 좀 도전하는 거죠. 동아시아 문명이 여러 중심지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다원적 문명 발생론, 이걸 뒷받침하는 집요한 근거가 됩니다. 황하와는 달랐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된 건 또 아니었다고요. 북쪽 지역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홍산의 그 빗살무늬 토기는요, 북쪽으로 만주, 한반도, 시베리아까지 쭉 이어지는 광범위한 북방 문화권과 궤를 같이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홍산보다 앞선 식농화 유적, 이게 기원전 6200년경인데요. 거기서 나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옥 귀걸이, 옥결이라고 하죠. 이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의 것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반도 동해안의 고성 무남리 유적, 여긴 기원전 6000년경인데 거기라도 발견된 겁니다. 뭔가 엄청난 교류 네트워크거나 아니면 공동의 문화적 뿌리? 이런 걸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전자 연구는 이 그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홍산인 유골에서 나온 Y-DNA 분석 결과를 보면요, 시베리아 같은 북방 유라시아 계통에서 주로 나타나는 하플로그룹 N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약 6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63%? 이건 현대 동아시아 주요 집단, 그러니까 한족이나 한국인에게서 많이 보이는 하플로그룹 O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예요. 유전적으로는 오히려 북방 시베리아 쪽하고 더 가깝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누구의 역사로 봐야 하는가 하는 그 논쟁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중화 문명의 다원적 기원 중 하나로 보는 요하 문명론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한국의 일부 학계에서는 그 적석총이나
곰 토템 같은 걸 근거로 고조선과의 연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명확한 시간적 간극이라든지 문화 요소 해석의 보편성 문제라든지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 고고학적 발견이 현대의 어떤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과 얽히면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 문자, 청동기, 이 전통적인 문명의 3요소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어요. 아, 문자가 없군요. 네. 그래서 청동기 대신 옥기가 핵심 역할을 한 홍산의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옥기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설정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정교한 옥기, 거대 제2구조물 같은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어요. 근데 동시에 빗살무늬 톡이나 옥결 같은 유문을 통해서 북방 문화권과 넓게 연결된 일종의 하이브리드 문명의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유전학적 결과나 현대의 역사 해석 논쟁 같은 걸 보면 홍산 문화의 주체 그리고 그 계승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특정 국가의 소유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후 동북아시아 여러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 공동의 문화적 원천, 그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생선적인 접근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홍산 문화가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그 제야 사학자들 쪽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화잖아요. 이 홍산 문화가 동이족의 문화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국 문명의 원조다. 이런 식으로 영상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구석기 신석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아, 그것 때문에. 청동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건축, 이런 그 무덤 양식, 이런 거는 한반도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화가 중앙아시아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얌나야 문화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듣자면은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제야사학자 쪽에서 얘기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장군 쪽까지 만들고 한반도를 점령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DNA를 떠나서. 근데 여기서 DNA 연구가 들어가니까 지금 유전자가 완전 틀린 거잖아요. 한반도랑.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은 제가 볼 때 DNA도 그렇고 건축 양식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 유목민족인 거예요. 그 말 타고 다니는 중앙아시아, 그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 지금 현재의 러시아, 몽골 이쪽 계통에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얌나이 문화권 사람들인 건 그 사람들이 이런 무덤들을 만들고 이런 옥기들을 다루는 것도 그 중앙아시아 쪽 가면 그 여러 문화가 중첩되면서 그 기술들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 다루고 막 세공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발달한 그 옥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문화미에서 왜 나왔냐?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영향을 준 거죠. 그렇죠. 거의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이게 한반도 문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객이 변경된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객이 바뀌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줘서 전파돼서 우리한테 와서 꽃을 피웠다 이 논리가 아니라 예. 그 원류가 처음에 몽골부터 시작, 바이칼 이쪽까지 늘어난 거는 우리 민족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영역이 그렇게 됐다가 줄어들어서 한반도에 왔다는 거거든. 예,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사실은 너무 비약이 된 거죠. 예, 예, 예. 안 맞는 거. 그러니까 그 정말로 애국심하고 민족주의에 뭉쳐서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근본이고 그런 거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어디가 영향을 주고 어디가 또 영향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했다 이렇게 되니까 예. 그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거지. 안 맞는 거지. 그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국가라는 게 없었을 때의 문화인데 음,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의 관점에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 집단이 막 몰려다니면서 여기서도 살고 또 여기서 살면서 문화가 이렇게 막 퍼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영토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영토의 개념으로 영토로 보니까 영토와 개념으로 민족의 개념이 없던 시대에 자꾸 그거를 강조하다 네. 보니까 이게 넌센스 같은 거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해보고 막 그런 거 괜히 좋아 보여가지고 막 갖다 껴놓고 막 정말 제가 볼 때 엉망이에요. 전혀 그 현실적이지도 않고 되게 어거지. 예, 어거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이게 정치 권력하고 연결되면서 권력화가 된 거죠. 예, 옛날에는 탕토사 이런 거 하면은 거의 저기 아웃라인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편입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정치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권력이 된 거죠. 근데 나름대로 당시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참. 이게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그게 자기 생각이 그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었다가 이제 자꾸 그 기존 역사께 발 붙이지를 못하니까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면서 그런데 다 붙어갖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역사학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 주류사학 이쪽도 보면은 너무 그 우리 역사의 범위를 너무 작게 잡아놔가지고 비교 연구 같은 거를 못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 유산이나 유적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을 모르고 어떻게 저를 압니까? 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만약에 박 원장님이 봤을 때 심준용이가 되게 착해. 엄청 착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착하다고 생각을 하려면 저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저보다 못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야 제가 착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네, 말하면. 근데 원장님이 맨날 제 얘기만 하면은 이 인간이 착한 건지 못된 건지 사실은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야. 뭐 자기만 보는 거야. 자꾸 자기만 그렇지, 보고, 그렇지.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똑똑하고, 맨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주류사학계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쪽에 있는 이 거성문화, 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양쯔강이나 황하 쪽에 있는 문화랑은 요새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음, 그 동네는 쉽게 말하면 이런 무덤들을 전혀 조성을 하질 않고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깊게 들어가거나 묘실을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시베리아 그 유라시아 스텝 이쪽과 유럽 쪽과 지금 이 한반도 북부 지역, 한반도 사실 북부죠. 예, 북부 지역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적석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인돌처럼 이렇게 큰 돌을 이용해서 무덤을 조성하는 게 그쪽 문화라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게 그 중앙아시아의 거성 문화가 한반도의 거성 문화와 유라시아 스텝으로 간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류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어떤 중간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홍산 문화가 정확히 그 교차점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인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조성될 시기에 이미 적석 무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춘전 천전이라던가 저 남해 김해 뭐 그런 데서도 나오고 적석 무덤들이 있었는데 그 적석 무덤의 문화를 공유하는 당시기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어떤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이 홍산 문화가 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 홍산 문화가 뭐 우리가 동이족이라서 우리 문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의 그 청동기 시대 문화와 음, 굉장히 연결되는 고리가 많다. 그러니까 중국의 당시에 황하나 양쯔강 쪽에 있는 문화랑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북방 계통의 문화가 이 홍산 문화와 고인돌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근데 홍산 문화가 시기적으로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산 문화에 있었던 문화들이 이어져서 고인돌을 축조하는 문화로 이어졌다. 근데 그 문화로 이어졌다는 게 홍산 문화를 조성한 그 민족이 고인돌을 조성한 게 아니고 그거는 DNA 분석해 보니까 그거는 아닌 거고 다만 유라시아 스텝으로 해서 그 소통이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계속 공유되고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음,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에 그러네.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반론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일단은 예, 그러니까 이게 홍산 문화하고 뭐 고조선이나 이런 문제하고만 계속 생각을 했지 예, 이게 뻗어 나가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고성 문화가 이게 한국의 한반도 고인돌하고 사실은 이게 비슷하지만 또 틀린 것도 많잖아요. 그 고인돌 청동기의 고인돌이 적석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사실은 연결을 못 지었는데 예.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런 연결 관계 구조나 그렇죠. 이런 것도 연결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적석으로 해서 우리의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오지만 우리는 그 거기서 한 단편적인 것만 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고구려 백제 이런 데 보면은 또 신라도 보면은 적석이나 이런 그 무덤들이 그런 단계들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앞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지금 전혀 지금은 생긴 모습이 많이 틀리지만 지금 유럽, 영국까지 포함해서 영국부터 여기 한반도 끝까지 이 지역이 여기 녹색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사실은 되게 소통하기 멀긴 한데 이게 그 좀 지도가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기도 있고 사실은 여기가 이제 말 타고 달리기도 되게 좋고 소통하기 좋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랑 이 중국 지역하고는 여기로는 가깝긴 해도 좀 이렇게 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여기는
다 산맥이고. 그래서 여기는 되게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빗살무늬 톡이라던가 그다음에 원장님이 얘기하시던 그 승배찌르개, 구석기 시대 승배찌르개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거성문화가 시기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기가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없어. 이게 고인돌이 인도에도 나오고 인도네시아 뭐 이쪽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1000년 이상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문화가 나중에 퍼져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1000년 이상 늦고 그렇죠. 천기 시대 이후니까 문화를 청동기 시대까지 문화를 공유하던 문화는 이 바로 유라시아 스텝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유라시아 스텝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도 여기가 잘 살았으면 우리가 뭔가 옛날에도 그랬을 거다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못 살고 뭐 문화가 남아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랑 연결하는 게 이 가운데가 붕 떠버리니까 되게 방법이 없는 건데 사실은 여기가 다 연결돼 있는 모습인 거죠. 옛날부터 치면은. 근데 저는 이게 원장님하고 처음 얘기할 때만 해도 이런 게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만 있었지 그냥 잘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아 여기는 완전 지구 쪽의 한 마을이구나. 되게 넓지만 여기는 한 마을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새는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원전 3000년, 기원전 5000년 뭐 이렇게 네, 네, 해놓고 세계지도 펼쳐놓고 네, 그 동시대에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쫙 퍼지면은 이게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형 따라 가는데 우리가 이 지역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 막 사막에다가 막 산맥에다가 막 이러니까. 그리고 남쪽은 너무 더우니까 또 그런 거야. 음, 이쪽 사람들은 딱 요 정도까지만 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홍산 문화가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고조선이니 요하 문명론이니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그 정실 쪽에서는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이걸.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그죠? 다루지도 않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화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역사학계나 고고학계가 모르는 게 사실 더 많거든요. 네. 맨날 홍산하고 고조선하고 우리 청동기하고만 얘기하니까 음, 음. 누가 이게 뭐 사라잠, 뭐 컬처라든지 뭐 프로토라든지 뭐 인더스 이거 뭐 알기나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독특한 거고 어떤 게 전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줬는가 이런 거 좀 같은 시기를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 참. 근데 아무튼 이제는 이런 걸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아무튼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니면 되게 심심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가 이런 측면에서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고 앞으로도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